바다로 가는 아이. 전은강 바다를 보았다. 꿈에. 바다가 푸른 가슴을 열고 붉은 해를 낳았을 때 고래 한 마리가 그 큰 입을 벌려 막 태어난 해를 삼켜버렸다. 해를 잃은 천지에 어둠이 몰려왔고 바다는 슬픔의 크기로 파도를 쳤다. 거센 파도가 모든 바다 생물들의 잠을 깨웠고 바다의 평화는 깨어졌다. 많은 물고기들이 해를 삼킨 고래를 찾아가서 바다의 평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고래가 나는 바다의 평화를 갖고 있지 않아 하고 말했다. 물고기들은 해를 돌려주면 바다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고래에게 말했지만 고래는 웃었다. 하루만 참으면 돼. 어차피 내일이면 바다가 또 다른 해를 낳아줄 테니까. 해를 삼킨 고래는 바다가 매일 해라는 알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알은 하루낮을 하늘에서 지내다가 서쪽으로 가서 부화하여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는 하나뿐이고 바다의 젖을 먹고 사는데 하루의 낯을 밝힌 해는 저녁이면 바다로 돌아와 고단한 몸을 눕히고 바다의 젖을 빨며 잠이 드는 거라며 고래를 설득했다. 아이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깼다. 창밖은 뿌연 안개로 덮여 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다. 소소는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다. 4번째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났지만 소소는 아직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 기왕 바다에 갈 바엔 내 고향 바다가 좋겠다. 그러나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너무 먼 거리다. 소소는 요즘 들어 부쩍 여행 얘기를 자주 한다. 답답한 병실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애원이 파도소리가 되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소소도 나처럼 황혼을 등지고 일출을 향해 동쪽으로 달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리라. 소소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독한 약 탓인 것 같다. 자다 말고 일어나 내 손을 찾아주고는 아빠도 바다로 여행하고 싶은 거야? 묻는다. 자기가 바다를 보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다. 나는 그 물음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소소야, 아파? 묻는다. 소소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나는 소소의 백합꽃잎 같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본다. 유난히 희고 부드러운 소소의 피부에 엷고 촉촉하면서도 감미로운 푸른빛 애처로움이 잠시 피었다 지고 그 뒤를 길고 어두운 담담함이 오래된 기억의 향기처럼 따른다. 괜히 그 말은 꺼내가지고 라고 나는 내 과오를 뉘우쳐 본다. 소소의 4번째 생일날. 생일임에도 잔치는커녕 친구도 없이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애처로워서 소소야, 우리도 푸른 바다로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치? 하고 빈말처럼 내가 말했는데 소가 여행이 뭐야? 하기에
어디론가 가는 것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소소는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래 아빠, 우리 바다에 가자 라고 즉각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래, 소소 병 다 나으면 꼭 여행을 떠나자 하고 불을 끄고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소소는 아빠, 여행은 떠나는 거야? 하며 여행 얘기를 물고 늘어졌다. 소소는 지금 많이 아파서 못 가. 내가 난처한 순간을 모면해보려 했으나 아이는 여행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내 의도를 눈치채고는 나 몰래 아빠 혼자 여행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라고 내 양심을 의심하고 나왔다. 그러기야 하겠냐만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널 여행 보내려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소소는 여행의 꿈을 접지 못하고 계속 졸랐다. 다시 잠든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봄에 아직 겨울을 버리지 못한 소소를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억제하기에 바쁘다. 멀어진 겨울처럼 그렇게 소소에게서도 고통이 멀어지고 해빙의 봄이 찾아와 준다면 자는 듯 마는 듯 눈을 감고 있을 때 먼 기억처럼 아스라이 들려오는 한청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간간히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며 바다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라고 말하던 소소 엄마의 목소리. 그땐 우리도 바다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래서 세상이 다 바다처럼 부드러웠는데 어쩌다 우리는 사막에 닿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말했고 나는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미안해 라고 그때처럼 그렇게 말해보니 쑥스럽기만 하다. 나는 미안해 라는 말을 되씹으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나는 소소의 손을 살며시 잡아본다. 제 엄마의 손을 그대로 닮은 소소의 손에 파도를 한 움큼 쥐어주고 싶다. 그럴 수만 있다면 소소 엄마에게 조금은 덜 미안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새들의 노래소리가 유난히 투명하게 들려오는 아침이 되자 소소도 눈을 뜬다. 일어나자마자 내 쪽으로 돌아놓은 아이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아빠, 바다는 멀어? 하고 묻는다. 소소도 꿈에 바다를 본 모양이다. 내 꿈에 바다가 있었었어. 정말이야. 라고 말한 아이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는다. 내게 잘 보여야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힘이 없고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셔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소소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여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어떻게든 나만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소소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갓 낳은 새알처럼 하얗고 조그만 얼굴이 따뜻하다.
나는 껍질 얇은 새알을 만지듯 그렇게 조심을 다하여 수소를 안아본다. 바다는 아름다워? 아빠도 정말 가보고 싶지, 그치? 나는 소소가 여태 바다의 생김새를 모른다는 사실에 미안해하며 바다를 보고 나면 소소에게도 정말 희망이 싹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바다의 생명력과 그 넓고 푸른 세상의 존재를 소소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생명력을 배우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 한다.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소소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표정은 여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다. 어쩌면 소소가 그렇게 맑고 투명한 모습을 보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벌써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 벅차하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제 엄마의 품에 안겨 다녀본 때를 빼고는 전혀 여행을 다녀보지 못한 아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측은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 한다. 담당 의사는 위험하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상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감이 없는 겁니까? 나는 소소의 손을 꼭 잡고 장진호라고 적힌 그의 파란 명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도 위험한 건 안다. 하지만 소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나는 아빠, 여행 가지 않을래? 라고 하던 소소의 들뜬 표정을 생각한다. 소소는 아직 여행의 정의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히 아빠 여행, 내 여행 하며 여행이 누구의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혹은 누구의 목적지나 누구 하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그런 비슷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든 가야 여행이 성립된다는 것은 안다. 아빠 여행에 꼭 데려가 달라고 말할 때의 소소는 마치 여행 중 얘기라도 한 듯 무척 행복한 표정이었다. 담당 의사로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사는 다시 말했다. 의사가 내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병간호나 잘 하라는 핀잔을 퍼붓고 병실을 나가자 아이는 조용히 웃으며 내 얼굴을 만져준다. 여행을 못 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것까지는 없다는 약간의 위로가 섞인 행동이다. 하지만 아이가 여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아이는 아직 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씩 웃어주는 것으로 위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다. 그럴 때 우리는 소소가 어른이고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우리는 부녀지간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친구처럼 지낼 때가 많다. 나는 딸 앞에서 권위를 세우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도리만 가르치며 아이와 즐겁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딸한테 어리광을 부릴 줄 알고 딸은 또 내게 엄하게 꾸중을 할 줄도 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컴퓨터로 작업, 나는 인터넷과 PC통신에
정보를 제공하는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소가 아빠는 왜 맨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작업만 해? 하고 물었다. 나는 작업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돈이 있어야 쌀도 살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있으며 소소를 놀이방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소소에게 예쁜 옷을 사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단칸 월세방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다고.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야 할 거라고 말해줬다. 거지처럼 말이야? 소소가 물었다. 그렇지. 내가 대답하자 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는지 기가 살아서는 아빠,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사오면 되잖아. 나 어디 가서? 엉뚱한 대답에 황당해하며 내가 묻자 소소는 돈 파는 은행에 가서 라고 대답했다. 은행이 돈을 취급하는 곳이란 소린 어디서 들은 모양이었다. 나는 허허 웃으며 돈은 무엇으로 살래? 라고 다시 물었다. 소소는 돈으로 사면 될 것 아니냐면서 당연하다는 듯 돼지저금통을 들고 와 흔들어 보였다. 내가 어떻게 돈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소소는 아빠는 그것도 몰랐어? 라고 하며 의기양양해서 고개를 치켜들었다. 나는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며 웃었다. 소소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한다고 되게 점잖게 훈계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소는 아직 돈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만은 안다. 소소는 아빠,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집 지어줄게 라고 자주 말한다. 소소는 큰 집을 짓는 것이 꿈이다. 지하 단칸방에서 지내는 것이 무척 불편한 모양이었다. 답답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소소는 내가 작업하는 동안 옆에서 혼자 놀 땐 거의 집 짓는 놀이만 한다. 비디오 테이프 있는 것을 몽땅 끄집어내어 집 모양으로 높이 쌓아 올린다든지 우산을 펴놓고 책으로 울타리를 친 다음 얇은 이불로 우산 위를 덮어 안락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하루 종일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다. 그만큼 우리 집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나는 아이가 잠든 틈에 살짝 병실을 빠져나와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차를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침울한 목소리로 묻는다. 친구는 무슨 일로 차를 쓸 거냐고 되묻는다. 나는 그냥 좀 쓸 일이 있다고. 차가 놀고 있으면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꼭 차가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니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한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서 메아리가 되어 크게 울린다. 친구는 당장 가져가라고 한다. 자기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차를 빌려가라고. 필요하다면 병원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한다. 나는 그럼 차 쓸 날짜가 잡히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때 좀 부탁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의사도 알고 있다. 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 그것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효소와 여행을 하겠다고 우겼을 것이었다. 담당 의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러나 과장은 저렇게 소원인데 라며 1박 2일만 허락을 해주라고 담당 의사에게 지시했다. 젊은 담당 의사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웬 고집이 그렇게 세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 담당 의사는 정 뜻이 그렇다면 무사한 여행을 빈다면서 하지만 결과 책임에 대한 각서는 쓰고 떠나라고 한다. 나는 그가 참 야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로서는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나는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도 양보를 했으니 나도 양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차를 좀 쓸까 한다고 했더니 가져다 주겠단다. 나는 차를 빌리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가져다 달라고 하기엔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내일 가지러 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미안하지만 돈도 있으면 한 2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정보 제공료가 입금되면 못 갚겠다며 어눌한 목소리로 말한다. 친구는 아니다. 내가 퇴근하는 길에 차를 병원에 가져다 놓겠다. 돈도 걱정하지 말아라.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다. 라고 답한다. 친구는 내가 수소의 옆을 잠시도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편리를 봐주려 애쓴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한다. 수소가 병원에 입원을 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그 전에 통근 치료를 할 땐 그나마 조금의 작업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 수입이 줄어들면서 내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있다. 하지만 소소를 혼자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제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그러니까 내 전처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름의 생활에 바쁘다. 가끔 시장에 나왔다가 남편 몰래 소소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녀가 우리 가정에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전부이다. 소소는 제 엄마를 무척 그리워한다. 하지만 눈치 빠른 소소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엄마 얘기를 자주 꺼내지는 않는다. 나 몰래 엄마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을 꺼내놓고 들여다보다가 내게 들키면 미안한 웃음을 머금고는 나 지금 엄마 보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아기 때 얼굴이 궁금해서 그랬어.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아이가 입원했을 때 큰맘 먹고 아이 머리맡에
제 엄마 사진을 붙여주었다. 아이는 가끔 잠에서 깨어나 제 엄마 사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곤 했다. 아이에게 돌아오니 손등에 통증을 호소한다. 주사바늘 꽂힌 부위가 부었다. 링거병을 보니 약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간호사를 부른다. 바늘이 또 막혔다. 간호사는 아이가 잠잘 때 옆에 있어주지 않고 어딜 돌아다니느냐고 내게 신경질을 부린다. 아이가 자면서 손을 배 밑에 깔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간호사가 바늘을 갈고 다시 손등에 꽂지만 주사 바늘은 한 번에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세 번째 겨우 혈관에 꽂힌다. 아이가 아픔을 참느라 눈을 질끈 감는다. 호소야, 내일 아빠와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간호사가 나가고 난 뒤 나는 말한다. 아픔을 이기느라 찡그렸던 아이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좋아라며 엉덩이를 들썩인다. 아빠, 정말이야? 여행은 멀리 가는 거야? 묻는다. 그래. 아빠 여행에 가면 물고기도 잡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인어공주는 없어. 왜? 그건 그 바다엔 인어공주가 살지 못해서. 효소는 침대에서 일어나 펄짝펄짝 뛴다. 인어공주를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일 것이다. 나는 수소에게 그렇게 심하게 뛰면 안 된다며 진정시킨다. 수소가 고분고분 말을 듣는다. 수소는 침대에 앉아 한 밤만 자면 내일이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푹 자둬야 할 거라고 말해준다. 여행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수소가 더 아플지도 몰라. 아이는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한다. 아주 멀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갈 거라고. 그래도 참을 수 있겠냐고. 웬만하면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이는 내일 꼭 가자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다 참아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는 그럼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하자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 주실 텐데 안 먹는다고 때렸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다. 아이는 해벌쭉 웃으며 좋아라 한다. 아빠가 여행하는 곳에는 바다가 있어? 손은 내가 바다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확인하듯 그렇게 묻는다. 응, 있어. 너 바다 한 번도 못 봤지? 굉장히 넓어. 파도도 치고. 우리가 갈 바다는 해가 뜨는 곳이야. 아빠가 태어난 곳도 해가 뜨는 바닷가야. 호소를 아빠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 바다에 데려가고 싶어. 아빠도 오랫동안 못 가보았거든. 아이는 만족해한다. 자리에 누워 마음속에 바다를 그리는 듯 가슴에 손을 얹는다. 나는 행복해하는 아이 옆에 누워 아이를 꼭 안는다. 아이 가슴을 두드리며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고 한다.
아이는 금방 잠에서 깨어났으면서도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누워서 소소의 가슴을 두드려주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든다. 간호사가 내일 가져갈 약이라며 한 봉지를 가져와 내게 건넨다. 아까 주사 바늘을 바꿔 끼워주던 그 아가씨가 아닌 정소이다. 소소는 감았던 눈을 뜨고 그녀를 반긴다. 이모, 우리 여행 갈 거래. 아빠가 그랬어. 그녀가 호호 웃으며 소소의 볼을 만진다. 그녀의 얼굴에서 봄 햇살이 느껴진다. 좋겠다, 소소야. 그녀는 소소를 좋아한다. 그녀는 소소가 엄마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래서 엄마의 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 같다. 소소에게 머리핀을 사다주는 유일한 여자인 그녀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소와 함께 놀아주었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굿장난도 했다. 그런데 소소야, 소소가 여행 가고 나면 나는 소소가 보고 싶어 어떡하지? 이모도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럴까? 둘이 호호 웃는다. 소소도 그녀를 각별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절반을 의지한다. 내일 새벽에 가신다고요? 그녀가 내게 묻는다. 예. 몇 시에 출발할 거죠? 글쎄요. 일어나 보고요. 그럼 갈 때 못 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섭섭한 표정이다. 소소의 손을 잡으며 소소야, 그럼 내일 여행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인사한다. 그녀는 소소의 볼에 뽀뽀를 한다. 그녀의 머릿결이 소소의 등에 얹혀진 내 손등에 느껴진다.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내일 못 볼 것이니 지금 인사를 하겠다면서 다녀와서 보자고. 바다에 갈 건데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한다.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먹을 건 필요 없고요. 조갑이나 예쁜 걸로 하나 주워다 주세요. 그녀의 양볼이 붉어진다. 나는 잊지 않고 꼭 주워오겠다고 한다. 그녀가 의미 있는 웃음을 남기고 병실을 나간다. 잠시 후 차를 가져왔다는 친구의 전화가 있었다. 나는 병원 주차장으로 나가 차 키와 돈을 건네받았다. 친구는 한사코 병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니라 보호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친구를 그냥 돌려보낸다. 친구는 위로의 뜻으로 내 어깨에 두 손을 얹어 한 번을 힘껏 잡아주고는 돌아선다. 몇 발짝 옮겨놓던 친구는 다시 돌아서서 나를 보며 차에 소소 옷이 한 벌 있으니 입히라고 한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손을 흔들어 준다. 친구가 간 후 나는 차 안에 있는 옷을 꺼내서 예쁘게 포장된 박스를 뜯어본다. 소소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빨간 원피스다. 빨리 입혀보고 싶다. 다행히 소소는 잠을 푹 자는 것 같았다. 소소는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는 아빠, 여행 가야지 하고 나를 흔들어 깨운다. 대강 세수를 한 다음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소소의 링거 주사를 제거한다.
손등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이 제거되자 소소는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오랜만의 자유다. 소소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한 모양이다. 창밖을 보니 아직 미명이다. 나는 소소의 환자복을 벗기고 친구가 사온 원피스로 갈아입힌다.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다. 나는 옷가지와 생필품들이 든 가방을 챙긴다. 환자복을 벗은 소소는 어느 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 얼굴이 창백한 것만 뺀다면